자, 오늘 예정대로 오전 6시 반에 테슬라의 2024년 1분기 실적이 발표되었습니다. 뭐 관련 동영상 이틀 전에도 제가 이제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렸습니다만은 뭐 지난해에 비해서는 역시 조금 매출과 이익이 줄었다. 근데 이제 기업 내용의 여부에 관계없이 눈길을 끄는 부분은 바로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주주들 앞에 쓴 것이죠. 미국 기업들은 컨퍼런스 콜 이래서 주주들 앞에 그 실적을 설명하는 일을 정기적으로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기업도 정기적으로 실적 발표회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한국과 미국의 가장 큰 차이는 이 실적 발표회에 쓰는 사람이 한국은 실무자가 씁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다 그러면은 삼성전자의 CEO가 아니라 삼성전자의 IR 파트를 담당하는 담당 임원이 주주들 앞에 섭니다. 이 사람이 뭐 누군지 정확히 그 이름까지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저도 잘 모르죠. 그런데 오늘 테슬라에는 일론 머스크가 직접 주주들 앞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에 대해서 Q&A를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한국 기업과 미국 기업의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삼성전자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서 주인이라는 얘기는 삼성전자의 모든 경영활동, 뭐 생산, 판매, 뭐 등등, 그리고 주가 관리까지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재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재용이란 인물이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때 직접 나선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삼성전자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겠지요. 이재용은 법적으로 삼성전자의 뭐 회장일 뿐 공식적인 CEO는 아니다. 뭐 이런 식의 논리를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그거는 그야말로 그들의 얘기일 뿐이고 모든 사람들 국내외에서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모든 사람들은 삼성전자의 실질적인 주인을 이재용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삼성전자 주식 제가 지금 한 8년째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CEO 얼굴 본 적 없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늘 올라갔나요? 그렇지 않지요. 오르락 내리락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늘 모두의 관심을 끄는 이런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주인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오늘 좀 답하기 곤란한 질문에도 답을 함으로써 투자자들과의 소통도 아니죠. 왜냐면은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가 세운 회사,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그 기업의 모든 의사결정에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것이라는 것은 뭐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결국 주주들은 그 기업의 실질 주인의 목소리를 당연히 들을 권리가 있는 것이고, 미국 기업은 이런 행동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실행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나라는 정반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기업의 주식을 산 사람들은 주가의 오르내림에 대해서 굉장히 이러저러한 주가가 오를 때는 기쁘고 주가가 내릴 때는 마음고생을 하고 이런 여러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데 반해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난 잘 모르겠다 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이재용이라고 치지요. 여기가 삼성전자 주식을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가 얼마의 삼성전자 주식을 가졌겠습니까? 그 전환사채 보유 과정에서 굉장히 싸게 기존에 이건희 회장 지분을 이렇게 상속받았다. 혹은 이건희 회장 사후에 상속을 받았다.
뭐 정확한 금액은 계산해 봐야 되겠지만은 거의 대부분 제로, 공짜입니다. 부자 아빠, 부자 할아버지를 만난 덕에 그냥 태어나자마자 주식이 덩그라니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가가 오르든지 내리든지 어쨌거나 자기는 이익입니다. 그 이익의 규모가 뭐 높고 낮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손해는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뭐 기업 설명회를 한다, 실적 발표를 한다, 이게 남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반면에 일론 머스크는 너무나도 당연히 자기 돈으로 그 기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대한 부를 축적을 했습니다. 주가가 내려가면 역시 큰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나의 일이지요. 우리나라 그 재벌 3세처럼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 그렇기 때문에 실적 발표 때마다 직접 주주들을 만나고 설득을 하고 주가 상승을 위해서 이러저러한 노력들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나라 주식을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어느 나라 주식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바로 미국 주식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국의 그 주식 투자가 굉장히 그 장래가 부정적이다,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그 여러 요인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거의 동시에 생겨나서 거의 대부분의 기업이 3세가 주인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3세들은 그 기업을 처음에 만들 당시에는 태어나지도 않았던 인물들, 그리고 기업이 크게 성장했을 때 태어난 인물들,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어려움을 겪지 않은 인물들이 대부분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주가가 올라가고 내리고 뭐 이러는 거에 신경을 쓰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업이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의 현황이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제반 경제 활동, 그리고 산업 구조, 그리고 중국의 발전 등등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제조업의 경기가 과거에 비해서 크게 위축이 되고 있고 앞으로의 전망도 불투명합니다. 그런데 기업의 CEO 입장에서의 걱정의 강도는 과거보다 지금이 훨씬 낮은 상태에 있는 것이죠. 이러니 주가가 올라가겠습니까?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정반대인 것이죠. 물론 미국도 상속을 합니다. 그 가문 대대로 그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도 있겠습니다만은 현재 미국의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테슬라, 아마존, 이런 기업들 설립자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마이크로소프트다, 빌 게이츠다. 빌 게이츠 자식이 누군지 아시나요?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다. 이 사람들 자식이 누군지 아시나요? 제프 베이조스 이혼한 거는 뭐 유명한 일인데 그거 이외에는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설립자가 있는 것이고 그 아들이 자동적으로 상속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미국 기업의 특징이죠. 물론 본인이 자식한테 상속을 하고자 한다면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상당수의 미국 기업이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그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그 기업이 지금보다 더 나은 주가의 상승 등을 위해서는 상속을 하는 것보다는 전문 경영인이 그 기업을 지속적으로 담당하는 것이 더 옳은 길이다. 기업을 세운 창립자는 주주로서의 그래서 기업의 그 실적이 났을 때 배당금을 더 많이,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소득을 증가시키는, 그러나 기업 경영은 전문 경영인이 하는 이러한 루틴이 미국은 기계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반면 한국은 무슨 조선시대 임금 바꾸는 것 마냥 이런 식으로 그 집안이 쭉 하는 얘기인 것이죠. 자,
결론은 명확합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우리나라 기업의 지배구조의 문제 해결될 것 같습니까? 해결되지 않습니다. 영원히 이 상태로 계속 가게 될 것입니다. 기업의 주인이 그 기업의 주가 흐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그 기업의 주식을 왜 삽니까? 그나마 삼성전자는 CEO가 몇 번 감옥도 갔다 오고, 이재용이가 몇 번 감옥도 갔다 오고, 보는 눈도 있고, 외국인 지분도 많고 해서 다른 재벌들처럼 경거망동하지 않는 것은 인정.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를 투자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외의 기업들이 과연 삼성전자 정도의 관리를 하는가? 그렇지 않다.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은 없다라는 것. 투자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명심해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